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또 제가 그 융합문화 컨텐츠의 개발과 활용 사례, 제가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과제 중에서 어떤 융합 사례들이 있는지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 영상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력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 영상은 사실 요즘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여러분 아무리 아프다고 발버둥을 치셔도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무조건 사진을 찍죠. 증상에 따라서 CT를 찍을래, 엑스레이 찍을래, MRI 찍을래, 뭐 이런 것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영상을 찍습니다. 전에는 두들겨보고 뭐 소리도 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진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조건 찍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료 영상은 뭐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관여를 합니다. 뭐 CT나 MRI의 화질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비저블 코리안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사실 오후에 아까 이용래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오후에 아주대 가서 이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아마 사람은 못 보실 것 같고 하여튼 그 시설을 다 보실 테니까 저는 이제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담당 의사가 오셔서 하시는 말이 제가 여러분 내일 수술해드리는데 제가 경험이 꽤 많습니다. 비록 사람은 안 해봤지만 쥐도 많이 해봤고 동물도 많이 해봤고 옆에서 본 것도 엄청 봤어요. 인턴 레전트 6년 하면서 제가 본 것도 많기 때문에 저를 믿고 뇌나 배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굉장히 불안하니까 항상 명의들만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잘 되는 병원, 수술 잘하는 병원, 뭐 어디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수술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VK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런 일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서 보실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리 얼굴을 익혀두시면 이따가 별로 이렇게 혼란하실 일이 없겠죠. 시작한 지는 11년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게 이제 2000년이니까 벌써 11년이 됐고, 뭐 의기투합했다고 하면 약간 건방진 것 같고 하여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몸을 잘게 잘라가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예, 몸을 아주 잘게 잘라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했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쌓았을 때 모습이 이제 요거고요. 요 사람이 이제 요런 것들이 나왔겠죠.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라서 독극물로 사형당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좋은 일에 쓸 텐데 너 해보지 않겠니?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 아마 그랬겠죠. 내가 평생에 나쁜 짓 많이 저질러 사형당하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일 할게. 그래 내 몸 써. 이래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을 1mm 간격으로 잘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요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국들은 뭐냐? 당시만 해도 기계가 좀 나빠서 몸을 기본적으로 내토막을 낸 다음에 잘랐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른 거를 컴퓨터상에 쌓으면 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 나오고, 뭐 이제 또 쌓아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자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다 만들었는데 남자는 1mm 간격으로 잘랐고 여자는 0.33mm 간격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1mm 간격으로 계속 잘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도 대단한데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했던 이유는 저렇게 몸 내부를 볼 수 있고 3차원으로 재구성이 되게 되면 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몸을 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해부 실습을 할 때 보통 한 구의 시신을 놓고 4-5명 정도가 팀 작업을 하게 되면 평생 의사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뇌나 심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단 한 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바로 이제 시험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실습, 동물 실습 혹은 옆에서 눈으로 보기 뭐 처음에 꼬매는 것부터 시작하기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보는 것들이 서양인의 몸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주로 발병하는 그 원인 혹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위암이 많으면 걔네는 대장암이 많고 이런 식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게 다르니까 내부 구조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이런데 외국인의 몸 갖고 공부하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몸 갖고 하자 그래서 우리 몸을 잘랐던 게 이 과제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받은 몸, 저 위에 있는 기증받은 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저희는 0.2mm 간격으로 잘랐습니다. 남자 몸은 0.2mm 간격으로 잘랐고, 요 지하에도 아마 저희가 지금 그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요것과 관련된 작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0.2mm 잘랐고, 다른 머리는 뭐 0.1mm 뭐 등등등등 했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오후에 제가 다 해버리면 오후에 정 교수님이 괴로우실 것 같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하죠. 하여튼 몸 기준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몸을 자르고 나서 아까 앞에서 서양인의 그 경우에서도 보셨지만 저걸 다시 컴퓨터상에서 쌓으면 다시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은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성 몸 구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분은 34살에 돌아가셨고 여성 몸은 26살에 돌아가신 분인가를 써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때 작업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이따 아주대 가서 한번 보실 아마 냉동고라 이런 겁니다. 예. 예. 몸 얼렸을 때 이제 꺼낸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몸이 다 이제 전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예. 몸이 얼음이 녹을까봐 항상 겨울에만 아주 추운 겨울에만 작업을 합니다. 예. 네, 저 기계가 굉장히 정밀해서 뭐 0.1mm 혹은 더 그 이하로도 깎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명령을 주면 얘가 뭐 0.1mm, 0.1mm 그 정도만 싹 알아서 갈게 됩니다. 지금 머리 부분 이제 깎고 있는 거죠. 혹시 있는 이제 결점들 제거하고 불 끄고 사진 찍습니다. 네, 카메라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나면 컴퓨터상에서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또 0.1mm나 0.2mm 깎고 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깎으려면 뭐 1년도 걸리고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작업을 못하니까 하여튼 이런 고생들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찍었던 몸의 모습이고요. 그때 이제 가운데 이제 배부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 저희가 했던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사진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떤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냐면 대부분의 과학사진은 그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무슨 현미경 사진, 무슨 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뭐 우주 사진, 다 범죄 사진, 범죄 사진이면 경찰이 하는 거고 우주 사진이면 항공 우주학자 하는 거고 이런 사진이면 의사가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는 무슨 일을 하냐? 과학사진가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원하는 대로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시작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셨지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왼쪽 오른쪽 조명 비가 다르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조절하면 되지. 예,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장을 1, 2년에 걸쳐서 찍다 보면 이 일관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예, 죄송합니다. 넘어왔죠. 예. 569번과 570번 사진이니까 밝기가 똑같아야 되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찍었는데 계속 밝기가 달라진다든가 혹은 표면에 저런 반사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에 있는 디테일을 보기 힘들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진 전문가나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진을 공부할 때 배웠던 온갖 테크닉들을 동원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괴로워하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당연히 오른쪽 사진이 너무나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아무리 제가 똑같은 장소에 놓고 뭐 한 2cm 찍고 다시 냉동고에 넣고 또 그 다음날 꺼내서 찍고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장소에 놓으려고 해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수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쌓고 나면 제대로 왼쪽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막 삐뚤빼뚤해진다. 여러분 그 보드게임 같은 벽돌 쌓기 게임 해보셔도 밑에서는 잘 쌓고 있다고 생각해도 위에 가면 쓰러지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쌓다 보면 오른쪽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뚝 잘랐을 때 갑자기 혈관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정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렬을 다 해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팀은 기초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향후에 수많은 응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했고 기초 작업을 잘 해놨더니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 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예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딱 쌓은 다음에 제대로 쌓이면 이렇게 3차원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죠? 3차원 구조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잘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상에서. 그것도 아주 고해상도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는 게 다는 아니죠. 뭐 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은 거를 가지고 쌓은 다음에 세로로 자른 겁니다. 예. 확대해서 보면 디테일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뇌를 놓고 원하는 대로 선만 쭉 컴퓨터상에서 거주면 그 부분을 잘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여자 몸입니다. 여자 몸은 이제 걸리는데 제가 구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랬죠. 예, 여자 몸도 다 해서 작업이 다 끝내놨습니다. 향후에는 뭐 남녀노소, 지금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노인 남녀, 뭐 어린이 남녀, 태아 남녀까지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은 왜냐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라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잘라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되고요.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은 내시경 같은 거 하실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심이 갈 만큼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자버리는 거죠. 그죠? 자면 더 불안하죠. 내 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괴로운데 앞으로는 사진만 찍어서도 알 수 있는 날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괴롭지만 참 기다리자 뭐 이제 이런 과학이 발달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온갖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 네, 장기들도 막 꺼내서 돌려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이런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온갖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 정도는 지금도 됩니다. 3차원 공간에 띄워놓고 돌려보고 붕붕 해보죠. 촉감까지는 아직 촉감형 가상현실 기술까지는 이제 발달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런 일들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잘 만들어드리면 이제 토스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발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최종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약간 서투른 의사한테 맡기기가 불안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 과제의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가상 수술이나 가상 해부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촉감형 가상현실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지금은 눈으로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는 내가 실제로 거기를 만약에 내가 내일 수술 들어갈 그 부분을 똑같은 느낌의 그걸 가지고 그 전날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의사가 되기까지 단 한 번에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 타가지고 옛날에 의학을 발전시킨 일본, 독일은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의 의학이 이런 과제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벌추얼 서저리도 가능해지고 단지 이 벌추얼 휴먼 과제는 단지 사실은 여러분 의학에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보를 가진 인간이 하나 가상인간이 구축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자동차 충돌 테스트요. 더미 놓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미 가격도 비싸고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